483번 봅시다. 3x-5 곱하기 2-y라는 아이가 axy에 플러스 bx 플러스 cy 마이너스 10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요. 전개해서 확인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전개하면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공식에서, 그러니까 공식이래. 개념서에서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했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케이?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분배 법칙을 쓸 때 공식처럼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좀, 그러니까 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생각하는 방법이 살짝 다른 거야. 얘를 3x한테 분배해서 3x가 다시 분배된다고 생각하는 느낌. 됐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야 나중에 분배 법칙을 쓸 때 조금 더 낫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3x 2-y 이거 나중에 머리로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손으로 쓸게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를 3x를 다시 분배하면 6x 마이너스 3xy에 마이너스 520에 플러스 5y가 되고요. xy의 개수가 a니까 마이너스 3, x의 개수가 b니까 6, 다음에 어디 갔냐? y의 개수가 c니까 얘가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하면 8인가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488번) 봅시다. 여기 대뜸 나오네. 3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y 플러스 1을 전개한 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유형이 실은 고1에서 많이 쓰인 유형이고 중등에선 내가 이걸 많이 못 봤는데 봐봐. 앞에 좀 봐봐요. 금방 우리 얘기했듯이 얘를 3x한테 분배해서 3x를 분배한다라고 치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2만 나옵니다. 딴 건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더 없고 x의 개수는 3밖에 없죠. 그쵸? 다음에 얘를 플러스 2분의 1에 분배한다고 치면 x제곱의 개수는 안 나올 거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죠? 전개를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와 얘를 뭘 하면 돼?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93번 봅시다. (3x 플러스 2y의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무언가의 전체의 제곱을 완전제곱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전개한 식의 모양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y에 플러스 cy의 제곱일 때 이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 전개한다 치면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a라는 아이는 9고요. 둘 곱한 거의 2배니까 b라는 아이는 12고요. 뒤에 거의 제곱 c라는 아이는 4인데 마이너스 요것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 더하기 9니까 17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다음에 497번 봅시다. x 마이너스 라지 a의 전체의 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라지 b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좌변을 일단 전개해 봅시다. 잘 안 보이니까 좌변을 전개해 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라지 a의 x에다가 플러스 라지 a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라지 a가 마이너스 1과 같다니까 a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b라는 애는 a의 제곱과 같다라니까 b라는 아이가 4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a 곱하기 b 하라고 했으니까 8분의 맞지?
8분의 1이 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50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고요. 또 얘 같은 경우는 나는 좌변을 계산하고 우변과 그냥 비교합니다. 우변을 미리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변을 보면 좌변을 전개할 때 우변에 맞춰서 계산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 그래서 그냥 좌변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변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얘는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81이니까 1번 맞고요. 2번 마이너스 4 플러스 x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니까 얘를 마이너스 4와 x로 바라볼 거야.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은 16이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면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사람의 뇌가 굉장히 간사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여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얘를 좌변과 우변을 같이 봐버리잖아. 그러면 급하게 보다 보면 틀린 게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내가 보자마자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쵸? 그래서 이런 객관식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실은 우변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좌변을 계산하고 우변과 비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3번도 그래도 확인합시다. 그러면 나는 2a와 2a, 5와 5를 가지고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5를 앞에 두고서 합차로 볼 수 있겠죠. 네. 그쵸? 앞에 거의 제곱 25에서 뒤에 거의 제곱 4a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쵸? 네. 4번. 자, 얘는 나라면 마이너스 y를 하나로 보고 x를 하나로 보고 위치를 또다시 바꿨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네. 5번. 얘는 합차가 그냥 보이죠? 49분의 1y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니까 연습 삼아 계산 다 해보세요. 507번. 자, x-a, x-5 둘의 곱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bx의 플러스 15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은 상수한끼리 합에다가 x를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b와 같은 거고요. 상수한끼리의 곱이 상수한과 같은 거니까 5a가 15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에서 이제 a를 구할 수 있고요. a를 구했으니 b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a 곱하기 b는 24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513번. (4x-3) 곱하기 2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2배의 a의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니? 이걸 물어봤죠.
그럼 얘를 전개,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은요. x의 개수끼리 곱한 거에 x제곱이니까 a라는 애가 8이고요. 안에 두 개 곱해, 밖에 두 개 곱한 거에 더한 거에다가 x, 그러니까 b라는 애는 마이너스 6, 7, 4, 28. 그러면 22. 다음에 c라는 애는 상수함끼리의 곱이죠. 마이너스 21. 그러면 8의 2배 16 마이너스 플러스 22에다가 마이너스 21 했으니까 얼마? 17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517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틀린 거 모두 고르라는 건데 역시나 좌변만 전개해서 우변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완전 제곱이죠.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x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고요. 자, x의 제곱 써주고 합한 거에다가 x 붙여주고 곱한 거 써주시면 되고요. 완전 제곱 앞뒤 끊어서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니까 이렇게 되고 뒤에 거의 제곱은 9y의 제곱이 될 거고요. 4번 합차로 보이셔야 돼요. 10 플러스 a, 10 마이너스 a.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5번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나라면 얘를 a를 x처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a를 x처럼 봐버리면 3위는 6a의 제곱에다가 안에 두 개 하면 ab고 밖에 두 개 하면 b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ab. ab고 ab니까 2배의 ab가 될 거고요. 자, 둘 곱하면 3, 6분의 1 b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전개해서 틀린 건 몇 번이냐? 3번과 4번 두 개네요. 숙제는 77쪽 521번까지인데 항상 숙제를 까지로 얘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틀린 거 고치는 것부터 다입니다. 521번까지요. 네. 됐습니까? 네. 숙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더 나가지 못했고 해오세요. 네. 제발. 해오라고 기다리는 거지 놀라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수업 시간에 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지금 녹화되고 있나? 되고 있어. 이제 곱셈 공식 한 번 더 합시다. 네. 자,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뺀 거의 제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앞뒤가 똑같을 때 합과 차의 곱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 무조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뭐한다? 빼준다. 자, x의 개수가 1일 때 두 1차식의 곱은요. x의 제곱에다가 상수함끼리의 합에다가 x 붙여주고 상수함끼리의 곱 써주시면 되고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은요. x의 개수끼리의 곱에다가 x의 제곱 써주고 안에 두 개 밖에 두 개 곱해서 AD 플러스 BC 여기에다가 X 써주시고 상수함끼리의 곱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변형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변형식은 이 항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곱한 거의 두 배를 뭐 해서 얘기하면 된다? 빼서 얘기하면 된다.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뺀 거의 제곱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곱한 거의 두 배를 뭐 해서 얘기하면 된다? 더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자, 여기서 마치 연립처럼 위에 거식과 아래 거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면 새로운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걔를 갖고 또다시 이 항을 통해서 곱셈 변형식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식이 뭐냐면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하는데 곱한 거의 두 배를 더해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하는데 4배예요. 미안합니다. 곱한 거의 4배를 빼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A와 B가 역수라면, 즉 B가 A의 역수라면 이 얘기예요. 그럼 변형식을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곱한 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즉 합과 곱에서 곱 빼고 합이나 차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형식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곱한 거의 두 배를 빼주시면 되고요.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뺀 거의 제곱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곱한 거의 두 배를 뭐해서 얘기할 수 있다? 더해서 얘기할 수 있다. 자,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하는데 얘는 곱의 4배를 더해서 말해야 되고요.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하는데 곱의 4배를 뭐해서 얘기할 수 있다? 빼서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변형식이 나오고요. 자, 얘는 뭐 변형식이고 이 곱셈 공식을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전개는 이제 얘들을 활용하는 것까지고요. 변형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제곱한 것끼리의 합, 곱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A와 B의 값을 알지 못해도 합의 값과 곱의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제곱한 것끼리의 합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됐나요?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얘들 갖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다음에 그럼 이제 전개하는 거 했으니까 인수분해하는 거 하겠다 이거죠. 그쵸? 자,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단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는데 그냥 단항식은 이렇게 보셔야 돼. 곱으로만 묶여진 식. 이건 단항식이에요. 얘를 각각의 항들을 합의 기호로 구분할 수 있는 거, 항들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든 식이 뭐다? 다항식이다. 됐나요? 그래서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만드는 걸 전개한다라고 하고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만드는 걸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전개하는 것 중에 구구단 같은 애가 곱셈 공식이고요. 우리 눈에 인수분해할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 우리 눈에 익혀야 되는 식의 모양이 또다시 곱셈 공식이라고요. 됐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눈에 쉽게 익힐 수 있겠지만 얘들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X자? 자꾸 그냥 멜빵으로 할게요. 멜빵으로 그냥 할 수 있게 이 그냥 기능들을 익히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쵸? 곱해서 얘가 되는 거, 곱해서 얘가 되는 거 찾아서 대각선 곱해서 더한 것들이 가운데 거 어떠면 같으면 얘 곱하기 얘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AX, CX, BD 이렇게 봐버리면 곱해서 더한 게 가운데 거와 같으면 얘 곱하고 얘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라는 거 믿고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냥 제도, 그러니까 멜빵이란 공식으로 우리가 나 어렸을 때는 표현을 했지만 실은 쟤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곱셈 공식을 저 틀을 확인할 수 있는 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저 방법 그냥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렇게 제 연습을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여라 하면 시작은 이거야. 뭐부터 해라? 공통 인수 찾기.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 누구나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들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일단 이거 먼저 해라야 그냥. 마치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면 돼? 공통인수 찾기부터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게 안 보이면 뭐 하면 돼?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의 형태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쵸? 이게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눈에 익어야 되고요. 얘들은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냥. 됐죠? 자, 이 둘 다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항이 4개 이상이란 얘기예요. 항이 3개짜리는 거의 다 돼. 됐나요? 네. 항이 3개짜리가 안 되는 건 수의 범위를 우리가 모르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됐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다 될 거고요. 항이 4개짜리라면 항을 적절하게 묶어서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묶던가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 형태가 되도록 묶던가. 어쨌든 항이 몇 개니까? 4개니까 1개, 3개 묶던 3개 하나 묶던 2개, 2개 묶던. 그쵸? 맘대로 하시는데 목적이 뭐다? 얘들을 써먹을 수 있게 묶어라.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얘 써먹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됐나요? 이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똑같아요.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인수분해 공식이 몇 개다? 10개. 10개예요. 됐습니까? 그 중에 3개는 중학교 때 이미 익숙해져 가야 돼. 1개, 2개, 4개, 4개. 4개는 이미 중학교 때 익숙해져 가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이제 항이 5개 이상이면서 문자가 여러 개잖아? 그럼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럼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를 볼 수 있는 형태가 생기든가 이걸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생길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역시나 또. 됐습니까? 그럼 인수분해 다 끝났어요. 한 5개짜리까지밖에 안 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나중에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 인수정리를 그게 되게 유용한 도구야.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하면 인수분해 공식이 끝나는 겁니다. 설명서가. 고등과정에서 고등과정 인수분해를 할 때요. 고등과정에서 인수분해 공식 조금 한 10개 더 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하고 그럼 끝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조금 더 익숙해지고 가는 게 고등과정에서 추가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한 거라고요. 지금 대충 하고 가면 뭐 성적도 안 나올 뿐더러 고등과정에서도 어떻게 안 돼 힘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버리니까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만 좀 내가 개념할 때 좀 대충 넘어간 거 있거든요. 그거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아닌가? 알고 있으려나? 자, x의 제곱 이렇게 합시다. x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은요.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전개가 되죠. 그죠? 그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야. 이걸로 고정시켜 버릴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상수항을 몰라. 근데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 됐죠?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서 상수항을 결정할 거야. 이렇게 되게. 그러려면 얘가 되면 되거든. 그죠? 근데 x제곱의 개수는 1로 고정시켰으니까 얘를 갖고 얘를 만들 생각을 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얘를 뭐해? 2로 나눠. 그 다음에 뭐해?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네. 그쵸? 이걸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한 것 같으면 걔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되나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한 것 같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 왜 굳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갖고 이야기할까?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무조건 x제곱의 개수가 1인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로 고정시켜서 그것만 생각하자야. 1이 아닌 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버리면 되게 외울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그 한 가지 갖고 활용하는 것들을 연습하면 되겠다. 야. 되나요?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만약에 x 아까 상수항은 알고 있는데 x의 계수를 몰라.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야. 이것 또한. 그쵸? 그럴 때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 거면 얘로 만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제곱에서 a가 되는 거니까 a제곱에다가 일단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근데 그냥 루트 못 씌우지. 우리는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뿔말을 씌울 수밖에 없고요. 얘가 2배가 되면 되니까 얘한테 2배를 하면 돼. 그쵸? 그게 얘 x의 계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여도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여도 완전 제곱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얘는 제곱한 거니까 어차피 플러스일 거. 그럼 요 안에서 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든 상관이 없겠다 이거야. 그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수항을 알고 x의 계수를 찾을 때는.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이 뭐야? x제곱의 계수가 뭐일 때? 1일 때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졌다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차 방정식을 하겠다인 거죠. 그죠? 일단 숙제는 냈으니까 거기까지만 숙제 해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 개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나 이쪽 개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모두 다 사용하여 이 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x의 제곱이 q라는 형태이면 이 형태 보자마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면 제곱근의 정의랑 모양이 똑같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 x는 제곱근을 구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어떤 수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 a로 나눠서 시작하시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번엔 x제곱의 개수가 1이긴 한데 이 x만 제곱한 게 아니라 x에 관한 어떤 식을 제곱한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뿔마 루트를 씌우고 그러니까 등호를 만족한 x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p를 이항시킨다고 해서 등호의 뜻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얘기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쵸? 자, 이런 모양이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게 일단 2차 방정식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식의 모양이 이 4가지 형태 중에 하나이기만 하다라면 우리는 뭐 딴짓 할 거 없어. 그냥 제곱근의 정의로 풀어버리면 되겠다예요. 근데 얘를 요 하나만 기억해도 되겠다 이거야. a만 0이 아니면 되거든. 그죠? a만 0이 아니고 나머진 0이 돼도 상관없어. 그럼 위에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나중에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이야. 여기서 역시나 A만 0이 아니면 돼. 어떤 꼴이든 그러니까 2차식은 0의 꼴이기만 하더라면 2차 방정식의 꼴이란 말이에요. A만 0이 아니면 돼. 그쵸?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등호를 만족시키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인수분해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일단 이 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여기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의 모양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좌변이 완전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시작하는 게 뭐다? 전제 조건 만들어야죠.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라? 1로 만들어라.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 근데 상수항 별로 의미 없잖아. 그쵸? 그래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 만들었잖아. 그럼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좌변에만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우변까지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의 개수의 절반 한 거에 제곱을 양변에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좌변은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우변은 전개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얘랑 얘를 갖고 완전 제곱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우변은 상수항이니까 정리하면 되고요. 4a의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형태와 이 형태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 그냥 x를 얘기할 수 있다. 마이너스 2a분의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분수꼴의 루트는 분모 분자에 따로 살펴볼 수 있다. 자, 분모에 따로 살펴봤다고 봤을 때 4a의 제곱은 2a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미 통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x라는 i는 2a분의 부호는 위로 그냥 올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h라고 해서 이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형태에서 무조건 얘 갖고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뭐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고요. 그 다른 데서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외우라고 하겠지만 이거 한 방에 외우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거죠. 그쵸? 이 안에가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0과 같으면 해는 얘분의 얘 플러스 얘 또는 얘분의 얘 마이너스 얘인데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중복되는 근이니까 중근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얘가 0이면 그냥 얘분의 얘로 답을 얘기하면 되겠다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 식이 온전하게 쓰이는 경우는 얘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먼저 기억하자? b제곱 마이너스 4ac부터 기억하자. 얘 이름이 뭐다? 판별식입니다. 그럼 판별식은 뭐를 판별하는 거라면 식의 부호, 근의 부호. 자, 아니에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과정으로 가면 근의 개수와 종류까지 판별하게 돼요.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할 거면 일단 우리는 뭘 갖고 하면 돼? 판별식 갖고 하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냥 근 구하셔야 되고요.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수의 범위가 복소수까지 확장되어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과정 지금에서는 근의 개수 두 개, 한 개, 0개로 기억하시면 돼요. 판별식은 뭐를 판별하는 거다?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뭘 떠올리면 돼?
판별식을 떠오면 돼. 판별식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고요. 판별식이 0이면 우리는 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로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계산한 거 하나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계산한 걸로 두 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먼저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이걸 따로따로 기억하면 뭐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외우는 것보단 조금 더 수월할 거다. 그러면서 쓰는 방법 또한 익히게 되겠죠.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2차 방정식을 해결하고 싶어. 그럼 일단 뭘 먼저 계산하면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수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 양수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과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을 넣어서 해를 계산하면 된다. 그죠? 0이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근해 공식이고요. 유도하는 과정까지 했고, 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모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얘 이해 못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앞부분은 아예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쓰기엔 너무 힘들잖아. 실은. 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식은 0의 형태인데 식의 모양을 이런 형태로 바꿔서 쉽게 볼 수 있다면 그냥 얘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쵸? 하나 더. 2차식인데 제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항상. 네. 그쵸? 인수분해가 된다면 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와 얘가 0이 되는 x로 따로따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근이 그래 알파와 베타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시면 돼요. 싫어요. 나는 이걸로 할 건데 얘로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 쟤를 예로 쓰면 너무 허무해. 복잡하게 계산했는데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산하시되 정 안 되면 무조건 뭘 쓰면 된다?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근데 가끔 해가 없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먼저 해보시라고요. 오케이? 됐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심지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구한 근도 만약에 근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 두 근을 얘라고 한다면 이라고 이렇게 살펴봐도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곱하기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다 이렇게 봐도 돼요. 되나요? 어쨌든 두 근이 주어져 있다라면 인수분해된 형태로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를 전개한 식과 얘는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로 묶어주고 x제곱으로 묶어주고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 곱이니까 알파 베타는 0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식과 이식이 완벽히 어떻다고요? 같아요. 다만 x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거 없어도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4여도 10이어도 되나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얘가 A로 이렇게 그냥 어떤 문자로 표현하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럼 딱 하나의 식으로서 정리가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결정이 되어야 딱 하나의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결정됐다고 볼 거니까 이식과 이식이 어떻다?
같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요. 되나요? 그래서 두근이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리고 2차식의 개수, 2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그 원래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가 중3 과정까지예요. 그죠? 근데 실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거지만 중등과정에서 그냥 알고 가자입니다. 됐죠? 자, 얘를 전개한식과 이식은 똑같으니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b라는 게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c라는 애와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역시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어떻다? 같다.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와 어떻다?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 공식의 이름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개수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근을 몰라도 돼. 실은 두 근을 몰라도 두 근의 합과 2차 방정의 일반적인 형태의 식의 형태를 알고 있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형태가 주어지는 거면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가 주어지고요. 문제에서 두근의 알파의 제곱과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 합한 거의 제곱에서 곱한 거의 2배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이 합한 게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곱한 게 결국 a분의 c라고요. 됐을까요? 네. 합과 곱 갖고 이야기하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왜 더 이상 듣기 싫어? 아니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내용은 또 요 한 바닥으로 끝나는 거야. 그죠? 네. 됐나요? 네. 그럼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내용,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이 다음 단원이 뭐냐면 얘를 어디다 갖다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쵸? 아까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그냥 한 방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고등 과정 가서 이 한 방으로 다 쓸 거니까. 고등 과정 가면 이 한 방이 그냥 1학기에 한 절반 되려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 절반? 안 되나?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야. 그쵸? 그럼 2차 함수는 어떤 애냐면 y는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이겠죠? 네. 근데 이거부터 이야기하면 되게 헷갈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얘부터 시작을 하겠다예요. 오. 그 왜 얘부터 시작을 할까? 헷갈리죠. 반말해서 얘가 그래프를 결정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얘가 다예요. 그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기본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오, 쉬우. 자, 결론만 이야기하자라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결론만 이야기하자라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거나 아래로 블록인데 이 형태이면 x가 0일 때 y가 뭐야? x가 0일 때 y가 뭐야? 0이야 항상.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꼭지점이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축의 좌우 대칭이에요. 됐을까요? 외우가 아니라 얘는 그려보니까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하나의 축에 항상 좌우 대칭으로 그려질 건데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으로 밖에 안 그려지고요. 기본형이면 꼭지점이 반드시 원점에 있고요. 그럼 2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축을 대칭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대칭축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정식을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자,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되게 여러 개를 배울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는 꼭지점과 대칭축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유리함수를 배우시면 점근선의 교점의 위치, 그게 뭐지? 무리함수를 배우시면 시작점과 방향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그 함수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등과정까지 배우는 그 기본적인 함수들의 특징들은 기억을 하자야. 됐나요? 걔들은 외우가 아니라 걔들은 알고 있자야. 알고 있고 걔들 가지고 다른 것들의 외우의 기본이 얘들이어야 되는 거야. 되나요?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축의 좌우 대칭인 곡선으로 그려지고요. 그렇죠?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위치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대칭축이라는 애는 말 그대로 축이니까 위아래로는 한없이 증가하거나 한없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대칭축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알면 돼. 어디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자,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무엇?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기본형이면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였어. 즉 0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축은 Y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가 평행 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되는데, 됐죠? 그러니까 왜 이런지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원래 식의 X 대신에 X-P, 즉 X-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원래 식의 Y 대신에 Y-Q, 즉 Y-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평행 이동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 과정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축의 방정식.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원래 식의 X 대신에 X- 평행 이동량, 원래 식의 Y 대신에 Y-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함수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 꼭지점의 원점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기본형인 I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면 Y 대신에 Y-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고 오롯이 X 대신에 X- 평행 이동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집어넣어서 함수식 Y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되어요. 실은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건 여기서 다 끝났어. 여기 하나 빠뜨렸네. 얘가 A가 음수일 때고요. 얘가 A가 양수일 때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축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면 축에서밖에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폭이 좁다, 폭이 넓다로 이야기하는 게 평행이동해서도 써먹기가 좋거든. 됐을까요? 물론 얘에서는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축 가지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실은 이 기본형이란 말이 앞에 나는 이게 생략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그래프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은 기본형에서 이야기하고요. 걔가 평행이동해서
이차 함수의 모든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표준형 갖고 이야기해요. 와우. 와우.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그래프 얘기할 거면 우리는 항상 무슨 형으로 바꿔? 표준형으로 무조건 바꿔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이게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기본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에요. 그럼 평행이동한 그 표준형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비컨만 평행이동한 양만큼이겠죠. 네. 그쵸? 그거를 이 식에서 읽는 방법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쵸? 놀라워. 자, 여기서 공식에서 마이너스란 얘기는 부호 반대란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거에 부호 반대만큼 들러가는 거니까 다시 돌려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의 부호 반대, 얘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역시나 축이 y축이었잖아. 원점에 그 존재했었던 거잖아. 그쵸? 이게 x축 방향의 평행이동 양만큼만 움직이는 거니까 x의 좌표만큼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만하시지. 야, 내가 얼마나 힘 빠지게 하는 줄 알아? 네. 힘나시죠? 저건 때리고 싶고. 가드. 네, 지금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아이고 보막 한번 무적. 됐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y는 2차식이면 2차 함수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으로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형태는 y는 2차식이야. 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꼴이라고요. 됐나요? 얘 이름이 뭐다? 2차 함수의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하지 마. 네. 대답한 건데요. 대답하니 목소리가 있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 그냥 같이 생각만 하고. 아 새끼 저거 진짜. 됐어? 식의 네. 일반형이고요. 그럼 얘를 가만히 보면 네. 보기는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정말. 가만히 보면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건 또 왜 걷다 놔. 가져가. 아니죠. 헐 진짜 저한테만 그러세요. 비행기죠 뭐 비행기. 자, y는 자 일단 x 제곱의 개수를 뭘로 볼 거야? 1로 볼 거야. 근데 여기 y라는 애가 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없거든. 네. 그쵸? 그래서 맞죠. 대신에 a를 a로 묶어줘 버릴 겁니다. 됐지? 근데 상수항은 묶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만 요 안에서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니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뭐 하자? 저예요. 더하자. 하자. 그리고 뭐 하자? 빼요. 빼자. 그럼 전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안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y는 아이네. a의 요만큼 가지고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죠? 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밖으로 나올 건데 a가 곱해져서 나와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얘는 통분합시다. 4a분의 4a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기보단 차라리 마이너스를 묶읍시다. 됐어? 그만해. 그만해 좀 뭐하니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잘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가 얘랑 어떻다? 갔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 상황에서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요.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네. 축의 방정식은 얘는 외워. 네.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너 언니야? 대야? 난 지금
자, 이게 2차 함수에 대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표준형에서 보는 이야기고요. 2차 함수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서 다루는 건 얘 갖고 얘기 다 끝난 거야. 네.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섞으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일반형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함수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거고요. 네. 됐죠?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들이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x의 변화는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 그래프의 변화는 y 값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됐죠? 그 y 값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없어져. 그래서 좀 잘 집중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상한 거 안 하고. 선생님, 오케이?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5분 남았거든요. 그래. 저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시간이 쓱쓱 가더라고요, 갑자기. 그치. 자, x축 위에 있으면 y의 값이 양수다, 음수다? 양수. 아래에 있으면.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y의 값은 얼마다? 네?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네. y의 값은 얼마다? 0. 0이에요. 그쵸? 네. 그럼 이 점의 x의 값은 y가 0일 때의 x의 값이고요. 네. 됐죠? 식의 형태는 어차피 이 형태일 거니 y가 0일 때 x의 값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는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를 알파와 베타. 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네.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의 x좌표를 알려줬다라면 네. 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준 거랑 똑같죠. 와, 네, 그쵸? 대박. 근데 얘가 함수인 거니까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되죠. 말 안 하는 것도 잘못이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뭐 어떻게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내가 말한 건 다 들었어? 아니 다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 두근 할 때도 두근두근하게 됐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다음에 네. 이 두 근은 네. 축과 좌우 어떻다? 겹. 대칭이죠. 대칭이다. 그쵸? 그럼 이 네. 간격이 얼마만큼일까? 3, 아니, 그니까.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대박. 이 간격은 끄자 이제 춥다. 2a분의 루트 판별식만큼입니다. 대박.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쌤.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됐을까요? 네. 자, 이 정도의 틀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네.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살을 붙이던가 어떻게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 정도의 틀이면 중학교 3학년 거 시험 문제는 틀리는 거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저 많이 틀리던데. 네가 못하는 거지. 슬프다. 됐을까요? 야 근데 그건 뭐냐?